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가 필요해요. 교과서 118쪽 펴봅니다. 교과서 118쪽. 여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거라서 선생님이랑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나오겠죠.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자,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림.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전세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전세는 내가 집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빌려 쓰는 거죠. 그 빌려 쓰는 거 계약을 할 때 하는 말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밑줄 거 같이 따라옵니다. 자, 우리가 등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등기부. 집을 임대하려고 할 때는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 등기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볼게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옛날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에 각각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럼 그 내용이 여기 옆에 글씨 써있는 데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만, 핵심되는 부분만 밑줄 쳐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얘는 중요한 국가 공문서예요. 공문서여서 가짜로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대요. 모든 등기부는 볼게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다. 각각 어떤 것들이 그 안에 기재되어 있냐면요.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이런 게 기재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권이라는 게 권리할 때 권자예요. 저당권 이런 건 다 여기 써져 있어요. 저당권이란 말을 선생님이 왜 갑자기 꺼냈냐면 그 말이 가장 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당권 이런 거는 어디에 있다? 을구에 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자, 표제부에 뭐가 있다고요? 메모하세요. 지금 우리 밑줄 쳤어요. 그치?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그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써 있고, 갑구는 그 건물의 소유주, 소유랑 선생님이 특수불법행위 할 때 얘기해줬죠. 소유랑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 그냥 주인을 얘기하는 거였죠. 소유권. 이게 누구 거냐? 실제 건물이 누구 거냐? 소유권.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근저당 여기 있죠? 근저당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 자, 일단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등기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요 그림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여기 만화로 된 거 읽어봤었죠? 여기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등기부 한번 열람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봤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사도 했어. 여기 보세요. 이사했어요. 일단 이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사도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 아저씨가 끝난 게 아니야 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끝난 게 아니란다. 이사를 하고 나면 즉시 뭘 해야 된다?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하고 뭘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고 없고가 나중에 실제로 이게 사건화 됐을 때 이게 없으면 보호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주민등록 이전을 여기에선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자. 전입신고란 말로 말이 바뀌었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입신고라 함은 주민등록 이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여기에 살았었는데 그거를 바꿔서 다른 동네로 가서 이사를 했다라고 전입신고를 하는 거고, 그 주민등록도 난 이쪽 주민이야라고 등록을 하는 거니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두 가지 밑줄 쳐주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와서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 이걸 중요하게 내는 이유는 실제 실생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날짜의 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깊이 하게 되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빼놓겠지만, 설명은 자세히 안 하겠지만, 이 날짜 순으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빌리다,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해요. 빌리는 사람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 이름이 뭐라고요?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임대차 보호법. 거기는 그 다음에 조금만 살고 집값을 올려서 만약에 비싸게 받고 싶어, 집주인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회적 약자인, 그 비교적 돈이 덜 있는 사람이 집을 빌려서 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금방금방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 또 바로 쫓겨나지 않고 최소 2년 동안은 그냥 거기에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2년, 만약에 나중에 자취를 하는데, 직장 구해서 자취를 하는데 집주인이 집값 올리고 싶어서 1년만 살고 나가래. 이거 아니에요. 안 나가도 돼요. 최소 2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이렇게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반드시 일단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일단 인도를 받아야지. 주택을 받고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되며, 확정일자를 맞춰야 된다. 주민등록 이전을 선생님이 뭐라고 아까 표현했지? 전입신고. 바꿔서 말해도 같아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 교과서 118쪽, 119쪽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혼하고 혼인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거는 복습도에 맞췄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부부 사이의 법률 관계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부모랑 자식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배울게요. 부모 자식 관계의 법률 관계. 부르는 말이 있네요. 여기 자식을 친생자라고 부르는 게 있고, 양자. 양 할 때 그 양자예요. 여기 양은 입양.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되는 거야.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그냥 혈연 관계 없이. 그럼 혈연 관계, 우리 흔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이랑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친생자라고 해요. 혼인 중 또는 주의해야 돼요. 혼인 외의 관계에서도 인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핏줄이 섞이면 친생자야. 이해갑니까? 우리 혼외의 관계에서 자식이 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한번 교실에서 얘기해 줬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혼인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아기가 생겼을 때에도 그리고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사실혼이었잖아요. 그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친생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인지 절차, 여기 나와 있네요. 인지 절차.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어, 인지. 그 두 가지 그런 경우가 인지 절차를 거쳐서 친생자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혈연, 피가 섞인 자식을 친생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말로 설명했듯이 혼인관계 중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별 상관이 없지만,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혼외자라고 해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선생님이 용어를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지 절차를 거쳐서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양자 관계 볼게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뭘로? 인위적으로, 법률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양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넘어간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책이 없으면 이거 다 체크해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 입양. 우리 입양 알고 있죠? 입양은 입양 전. 일반 입양은 입양 전에 진짜 낳아준 친생 부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모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일반 입양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친부모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가면 적어 놓으세요.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친부모와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어?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입양은? 일반 입양. 그냥 이 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친양자 제도는 요거랑 좀 달라. 일반 입양하고 좀 달라요. 볼게요. 친양자 제도는 법원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재판을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친양자가 되는 건데 그 사이 내용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미성년자만 가능해요.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면 친양자라 얘기하면 양자인데 친자식처럼 친생자처럼 하겠다 이 얘기야. 전 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끊고 내가 낳은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모와 그러니까 원래 낳아준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재판이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느라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가 안 가면 정지해놓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 둘 다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친양자로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 아까 여기서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친부모와의 사상 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친부모, 낳아준 부모. 헷갈리면 낳아준 부모라고 하세요. 낳아준 부모한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모두 단절 끊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끊어지고 상속 관계도 모두 종료된다. 끊어진다. 면적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면적 교섭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혼할 때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권리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아빠랑 살고 있는 아이가 아빠랑 살기로 했어. 그러면 엄마는 만날 수가 없나요? 아니야. 면적 교섭권이 인정이 되면 엄마도 아빠랑 살고 있어도 엄마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면적. 자, 그 다음에 친권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친권 밑에 선생님이 이게 다 뭔지 한번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아까 친생자 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양자 했어. 그 양자 안에 포함된 게 친양자. 오케이? 요걸 다시 한번 필기를 하세요. 친생자는 선생님이 정리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친양자랑 양자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 지금 정리했어요. 여기 선생님 검정글씨로 필기해 놓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쓰세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친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의미를 보면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해 갖는 미성년자 자녀한테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보호하고 교양, 가르치고 기르는 권리, 그 다음에 거소 지정권. 이게 한자를 배웠으면 알 텐데 고소를 얘기하는 거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거수 지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미성년자 계약에서 배웠었죠. 아르바이트 하려면 우리 동의를 받았어야 됐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징계권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징계권에서 매매를 뭐라고 했어? 사랑의 매를 할 수 없게 법에서 바꿔놨어요. 사랑의 매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친권은 원래는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부모 중 한쪽이 친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한 경우 친권자를 정해야 돼요. 누가 친권자를 가질 건지. 그러니까 친권자라고 해서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친권자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아기가 어려서 아빠가 친권자를 가지고 있고 아기가 너무 어려서 어릴 때만 엄마가 키운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친권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키우는 건 아니고 친권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권자는 누가 정한다? 협의상 이혼을 했을 때는 둘이 협의해서 네가 가져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권은 그냥 막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없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이라고 해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막 때리거나 부모가 현저하게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경우 그 경우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지금 어떤 법원이죠? 가정법원이네요. 가정법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쓰시오. 할 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멈춰서서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 용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하시고 유언은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하겠습니다. 유언 넘어가고 그 다음 단원 먼저 하고 요거는 교실에서 할게요. 풀어볼 문제가 있어서. 자, 오늘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면 필일까지 다 마치면 다시 선생님이랑 쌍방향으로 화상 수업하는 대로 모이기 바랍니다.